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래서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마침 집이 청계산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 죽을 바에 청계산 가서 신발씩 벗고 맨발로 걷다가 죽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박동창입니다. 지난 2001년 폴란드에서 제가 은행을 경영하다가 의사로부터 이러다가 죽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를 받던 중에 서울의 청계산을 맨발로 걸어서 간암 말기에 폐 림프까지 전이 되신 분이 한 달 있다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죽기는커녕 더 쌩쌩해지고 수개월 후에 암세포가 다 사라지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저도 맨발로 걷는데 뭔가 사람들이 모르는 건강의 비결이 있겠구나 해서 저도 맨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의 생기는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보고 맨발 걷기의 기적에 대해서, 맨발 걷기의 치유 효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맨발 걷기가 암으로부터 그리고 소소한 질병까지 다 치유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한마디도 정보가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세상은 맨발 걷기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맨발로 걷는 것의 이 치유 효과를, 그 기적과 같은 섭리를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로부터 저의 맨발 걷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23년이 흘렀습니다. 예, 그 맨발 걷기는 조물주의 설계에 따른 삶의 방식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이 광대무변한 우주에 하늘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정한 위치에 우리 지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를 만들어 놓은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정교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들이 살아가는 이치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태양에서 오는 햇살과 그 햇살을 받아서 나뭇잎들이 광합성을 하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해가지고 산소를 생성합니다. 그 햇살과 산소가 없으면은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을 통해서 지구로 전자가 옵니다. 그래서 그 전자가 지구의 전리층에서 1초에 44회에 달하는 번개와 1000회에 달하는 뇌우를 통해서 그 전자들이 지구에 내려와 있습니다. 지구에 대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땅 위에 있는, 지구에 있는 전자를 몸 안으로 받아들여야 모든 생리적인 작용이 최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체는 마치, 우리 생명체는,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의 정밀한 전자장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자장치가 작동하려면은 마치 전기자동차가 전기 충전을 해야 움직일 수 있듯이 우리 모든 생명체는 땅으로부터 태양에서 온 그 전자를 충전받아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조물주의 섭리입니다. 그럼 야생동물과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의 건강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듯이 이 땅은 생명체의 배터리입니다. 거기서 태양에서 온 전자가 우리 생명체로 올라와야, 들어와야 모든 생리적인 작용이 최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방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땅에서 놔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는 건강합니다. 일체 병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강아지와 고양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면은, 그래서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되면은 땅으로부터의 접지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전자가 충전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애완견, 애완묘는 모두 다 사람하고 똑같은 질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들이 24시간 성업하는 이유입니다. 좀 더 쉽게 우리 토종닭하고 그리고 닭장 속에 사는 닭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토종닭들은 건강합니다. 닭볕은 시뻘겋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그리고 깃털들은 번쩍번쩍합니다. 자, 그러나 닭장 속에 키우는 닭들은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닭들은 닭볕도 색깔이 희꾸무리하고 눈도 희꾸무리하고 그리고 깃털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는 계란도 노란자가 노랗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꾸벅꾸벅 좁니다. 바로 닭병입니다. 이 토종닭과 닭장 속의 닭의 차이는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어떤 삶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부도채의 신발을 신고 부도채의 아스팔트 길을 걷고 그리고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에서 마치 닭장 속과 같은 그런 주거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닭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고 그리고 수많은 질병의 질곡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닭들을 땅에다가 놓아 키우면은 바로 토종닭과 같이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가를 상징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 원래 폴란드에서 은행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맨발 걷기에 이 효능을 깨우치게 되셨는지요? 자, 그 당시에 저도 은행을 경영하면서 수많은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가지고 불면증에 그리고 간지수는 막 100이 넘어가고 그리고 책상에서 일어나다가 막 쓰러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했더니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해보고 이러다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로하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경고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간암 말기에 폐 림프까지 전이 되신 분이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래서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마침 집이 청계산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왕 죽을 바에 청계산 가서 신발 벗고 맨발로 걷다가 죽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매일 청계산에 가서 쉬고 놀고 걷고 했더니 한 달 있다가 죽기는커녕 갈수록 더 쌩쌩해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암세포가 수개월 후에 사라진 것이죠. 자, 그걸 보고 저도 맨발로 걸으면 저분처럼 저렇게 건강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고요. 근데 마침 제 집 뒤에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까바티 숲이라는 924헥타르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숲이 있었습니다. 저도 살기 위해서 매일 1시간, 1시간 반을 운동화를 신고 아무리 산책하고 달리고 했지만은 저 몸 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TV 프로를 본 이후에 바로 어느 주말, 그때가 2001년 4월입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려쪼이고 땅은 촉촉하고 감미롭고 주변의 나무들은 연초록잎으로 싱그러운 생명력을 발휘하고 그 숲길을 신발을 벗어들고 맨발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린 겁니다. 신발을 신고 살 때는 도저히 느끼지 못하던 그런 새로운 생명의 힘이, 기운이 땅 위로부터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요. 그리고 땅을 기는 달팽이, 지렁이와 같은 모든 생명체들이 저와 똑같은 생명체라는 그런 연대의식에 도달하게 되고 그날 2시간을 맨발로 걷고 정말 꿀잠과 같은 숙면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맨발로 걸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육체적, 정신적 문제들이 하나씩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됐고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된다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숲길에 들어가서 그때그때의 단상을 기록했고 그리고 제 몸의 변화, 정신의 변화를 기록하면서 2006년에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최초의 맨발 걷기 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세상은 맨발 걷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고 나신 다음에 또 한 번의 깨우침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2006년도에 이제 귀국해서 금융계로 다시 들어왔고요.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 제일 큰 금융 지주회사의 수석 전략 책임자 그리고 부사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일을 하다가 또 엄청난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적인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됐고요. 그 상황에서 저는 회사의 이익,
사회의 이익, 공적인 이익이 어떠한 개인의 야망이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확신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어긋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또다시 엄청난 스트레스적인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됐고요. 또 잠 못 자는 그런 밤이 수년간 계속이 됐습니다. 그것을 이겨나가는 길은 결국 맨발 걷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맨발로 걷는 것이 그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상황들, 그 스트레스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누군가 시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모산에서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운동본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제가 2016년도에는 이제 완전히 금융인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요. 서울 강남의 대모산에 무료 숲길 맨발 걷기 프로그램으로의 초대라는 그런 이름으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대모산에 현수막을 걸고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자리에 오시면은 맨발로 걷는 즐거움의 저자가 여러분들을 건강한 세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매주 토요일 날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이라는 그런 치유의 학교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8년 반 전입니다. 그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시작한 이후에 수많은 치유 사례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청계산에 간암 말기에 치유되신 분, 그리고 저 자신의 치유 사례, 이 두 가지의 치유 사례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2016년도에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만성 두통으로 9시간의 대형 뇌수술을 받은 사람이